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유레카 헤드라인입니다. 현지 시간 13일 미국의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를 시작으로 미 연준의 올해 마지막 FOMC, 유럽 주요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결정과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 등 올해 남은 금융시장과 내년 전망을 가늠할 수 있는 슈퍼위크가 시작됐습니다. 중요 일정들을 줄줄이 앞두고 우리 양지수는 모두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한중 양국 외교수장이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등 중국 내 사정 등을 감안해 화상으로 먼저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렇듯 양국의 달라진 기류로 본격적인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고 올 연말 최대 신작으로 꼽히는 아바타 속편 개봉까지 임박하며 콘텐츠주는 오늘도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방역 조치 고삐를 풀고 있는 중국에서 베이징, 상하이 등 주요 도시 시민들이 다시 코로나 감염 쓰나미가 몰려올 가능성에 대비해 해열제와 감기약 등 의약품 사재기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인후통이나 두통에 쓰는 진통제인 녹십자의 탁센을 시작으로 일반 의약품들이 줄인상 조짐을 보임에 따라 국제약품 등 관련주들이 급증했습니다. 네, 오늘도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이슈들 유레카 헤드라인 통해서 먼저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월요일인 오늘은 이분과 함께하죠. 이정수 파트너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파트너님 오늘 시장 이야기는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워낙에 좀 중요 일정들이 줄줄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매번 시장을 잘 맞춰주고 계시는 이정수 파트너님께서는 이번 주 흐름 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실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자, 변곡점이 앞에 있죠. 네. 그러면 여기서는 한 발 빼는 게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그 증시격언에 횡보 시세나 보합 시세는 무너지는 데 붙어라라는 이제 그런 증시격언이 있어요. 일단 보합 시세에 무너지는 쪽에 붙어라라는 의미는 뭐냐면 주가가 어느 변곡점, 그러니까 상승한 다음에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 상승하고 정체됐을 때 딱 지금 정도의 위치인데 지수를 한번 볼까요? 한번 지수 보면서 딱 이런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떨어질지 올라갈지 애매한 자리 있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서 꼭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럼 현금은 지난주에 살테렐리가 올라 그랬었으면은 지난주 화수 목요일 날에서 미국 시장이 폭등이 나왔어야 되고 우리나라는 2,500을 돌파가 됐었어야 됩니다. 돌파가 안 됐어요. 그래서 안 돼서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아서 이미 월요일 날서부터 제가 낌새가 이상해서 아침 그 방송하고 그다음에 신의 한수 소통 방송에서 월요일 날 요날이죠, 요날. 이날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떨어지길래 어라 이거 상태가 안 좋다. 물론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계속 밀었던 섹터들은 중국 소비주였습니다. 화장품, 카지노, 그다음에 엔터주, 뭐 게임주도 있었겠지만 엔터주에서는 지금 강하게 움직이는 OTT 관련주들이 있죠. OTT 관련주들, 여행주, 뭐 항공주 이런 애들을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수익이 계속 났어요. 시장이 흔들려도 다행히도 다른 섹터들은 다 떨어졌지만 어쨌든 지난주 월요일 날, 화요일 날 그래 수요일까지는 강하게 들어줬었어야 되는데 이게 들어주지 않고 계속 밀리길래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산타가 아프다. 산타랠리는 글렀다. 뭐 이런 이제 표현을 쓰면서 가야 되는데 못 가기 때문에 현금화 대응을 하라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지난주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얘기를 했습니다. 아침 방송에서. 그러면 현금화를 그렇게 해놓고 나서의 얘기예요. 지금 변곡점이죠. 그러면 시장이 올라갈 건지 빠질 건지 물론 맞추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보합 시세는 무너지는 데 붙어라라는 의미는 괜히 여기서 모험 걸지 말고요. 만약에 여기서 위쪽으로 무너지면, 그러니까 무너진다는 게 무조건 빠진다 의미는 아닙니다. 위로 무너지느냐, 밑으로 무너지느냐. 그래서 밑으로 무너지면 떨어지니까 안 사면 되죠. 현금 갖고 있으면. 위로 무너지면 위쪽으로 이게 뚫는다는 얘기예요. 위로 강하게 움직이면 뭐 하면 돼요? 따라 붙으면 되죠.
그래서 현금을 갖고 있는 게 변곡점에서는 항상 유리한데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무조건 윗방향으로만 나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올라가질 않으니까. 떨어지면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낭패죠. 근데 현금 갖고 있는 사람들은 떨어지면 째려보고 있다가 좋은 종목을 싸게 사면 되고 올라가면 사면 되죠. 그렇죠? 현금을 갖고 있으니까. 계속 잘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멀뚱멀뚱 쳐다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증시 격언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횡보 시세는 웬만하면 10중 8구 무조건은 아니지만 떨어지는 일들이 많아요. 항상 횡보 시세는. 그래서 지금 계속 박스권에서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지수의 흐름을 봤을 때는 올라갈 때에서 못 올라가고 있고 수급도 그렇게 딱 되게 좋지도 않아요. 지금 최근에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오늘도 뭐 매도를 했다가 지금 살짝 조금 아침에서 대비 이제 막판에서 들어올리면서 사기는 샀는데 조금 샀어요. 그렇죠? 178억 정도. 그래서 그동안 한 1조 정도를 팔아대고 그래서 내일 이제 CPI 지수 나오고 모레 이제 FOMC 나오는데 상황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결국은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데 미국 시장도 뭐 유럽 시장도 지금 뭐 강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아마 미국도 유럽도 CPI 지수 발표 나오고 나서 움직이려고 대기 중에 있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밤도 내일 CPI 지수 발표 전에는 미국 시장도 크게는 안 빠질 거예요. 그렇다 크게 올라가지도 않고 그래서 계속 박스권의 형태로 뭐 살금살금 빠지면 빠졌지 뭐 이렇게 폭락하거나 급등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텐데 그냥 느낌은 흔들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물론 이거는 100%는 아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혜은 아나운서님이 얘기했던 대로 이게 시장이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그렇죠. 뭐 맞출 수는 있어요. 일단은 저는 하락 쪽에 60%의 확률을 봅니다. 상승 한 40% 확률. 근데 그거 전에 더 좋은 방법은 현금 갖고 가만히 기다리면 돼요. 물론 이제 다 물려있는 사람들이 이 방법을 못 쓰겠지만 제가 계속 그동안에서 현금화 대응을 자주 외쳤었거든요. 자주 외쳤었고 최근에서도 다시 현금화 대응을 외쳤었는데 그 현금화 대응이 되어 있다면이라는 전제 조건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지금 모험을 걸 필요가 없습니다. 현금 갖고 있는 상태에서 FOMC 때 장대 항복 나오고 급등 나오는 거 확인되면 주식 사면 되고요. 급락 나오면 또 기다렸다가 좋은 종목도 싸게 사면 되고. 왜냐? 시장은 폭락세, 뭐 이렇게 하락세, 하락장 이거 아닙니다. 박스권장이고요. 얼마든지 지금 매매하기는 좋은 장세를 바뀌었기 때문에 오늘 얘기 나눌 그 주제들도 오늘 굉장히 강하게 움직인 중국 소비주들 위주로 많이 얘기가 나눌 텐데 장은 되게 좋아요. 근데 그 산타 장세가 중국 소비주한테만 찾아왔기 때문에 차별하는 산타가 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산타 장세를, 산타 랠리를 체험을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차별화 장세, 산타 장세는 지금 찾아온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얘기를 좀 계속 나누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시장 전망에 대해서도 밝혀주셨습니다. 상승이나 하락, 어떤 것이든 100%로 점칠 수는 없지만 일단은 하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계신데 자 그런 와중에도 산타가 찾아온 업종들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어떤 이야기 저희 유레카에서 해주시는지 끝까지 주목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시장 한 주 동안 또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 시장 대응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이정수라고 보내주셔도 되고요. 또는 참여 방법 이어지는 화면 보시면서 따라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 이번 주 시장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방법 자세하게 화면 통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발견의 여정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 떠나보게 될 텐데요. 과연 오늘 어떤 키워드 준비가 되어 있을지 유레카 키워드 지금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유레카 키워드입니다. 앞서서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듯이 지금 중국발 모멘텀이 시장을 좀 뜨겁게 달구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달구고 있는 부분이 중국발 모멘텀에만 좀 한정이 되어 있다라는 점들이 조금은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자, 사실은 지난주에 이 시간에 이미 중국 관련주들 반드시 지켜봐야 된다라고 짚어주셨던 부분이고, 화장품, 호텔, 면세, 항공, 카지노 정말 전방위적으로 관심 있게 보자라고 하셨는데 일주일 동안 흐름 정말 좋았고요. 자, 그리고 소비주의 기세를 이어받아서 지금 또 거기에 더해서 한한령 해제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콘텐츠 관련주까지도 지금 훈풍을 받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소비주부터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추세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보고 계신지요? 추세는 쉽게 무너지질 않아요. 추세를 무너뜨리려면 굉장히 강력한 장대 음봉이 쏟아져야 되는데 오늘까지도 화장품, 카지노, 여행, 게임주, OTT, 영상 콘텐츠, 엔터주, 장대 음봉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세는 아직 무너진 거는 아니에요. 근데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이미 지난주에서 이 얘기를 자주 많이 얘기를 했고 지난주에서도 영상 콘텐츠뿐만 아니라 카지노 관련주, 항공주들, 중국 소비주 다 봐야 된다 라고 답변을 드렸거든요. 질문은 뭐였냐면 중국 소비주 다른 것 중에서 뭘 봐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들어왔었어요. 아나운서님께 질문했을 때 네. 아니다. 다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럼 이유는 뭐냐면 이 주가가 오랜만에 움직였다 그랬죠. 지난번에. 그러니까 오랜만에 2년 만에 움직였기 때문에 그 개인 투자자들이 지겨워서 건들지 않았다가 거의 손절하고 물량들을 많이 뺏긴 상황에서 이제 막 움직이니까 이제 불안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 움직일 때에서는 한중 정상회담, 한한령 해제 기대감, 그때도 이제 드라마 얘기가 처음에 났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똑같이 제가 볼 땐 재탕인데 근데 지금 이 추세가 아직 깨지지는 않았는데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거를 공략할 수 있느냐 물어본다 그러면 이미 많이 좀 올라갔기 때문에 종목들이 대부분 지금 많이 떠 있거든요. 많이 올라간 애들은 50%도 가까이 올라갔는데 그래서 약간 좀 부담이 되는 위치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FOMC를 앞두고 있고 그래서 아까도 제가 전반적인 전략을 드렸듯이 지금 아직 달라붙지 않은 분들은 굳이 내일 CPI 지수 발표 앞두고 있고 FOMC 이제 바로 앞에 있는데 여기서 공략하는 것보다는 조정시 공략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FOMC 이후에서 미국 시장이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상치가 지금 CPI 지수가 지금 7.7 지방으로 나온 건데 예상치가 7.3이란 말이에요. 진짜로 7.3이 나올 수도 있고 네. 7.2, 7.1 혹은 6%대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하고 또 다시 나스닥이 또 강하게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그때 그렇게 나오게 되면은 좋은 종목을 잘 골라서 그러니까 옥석가리기라 그러죠. 그래서 영상 콘텐츠부터 해서 중국 소비주들이 많이 있잖아요. 호텔도 있고 카지노도 있고 면세점도 있고 여행주도 있고 항공주도 있고 화장품도 있고 이미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FOMC 이후에서 시장이 강하게 튀어오른다라 그러면 옥석가리기를 잘해서 잘 달라붙으면 됩니다. 사실 이 얘기가 여러분들한테 제일 답답하고 어려운 얘기인 거 맞을 거예요. 근데 뒤에 또 얘기를 나눌 거니까. 근데 또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게 또 뭐냐면은 그 화장품 관련주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라든지 독감 환자가 또 증가하고 있는 추세란 말이에요. 국내에서도. 중국도 지금 난리가 났고요. 그래서 실내 마스크 해제가 원래는 15일과 26일 날에서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보자 이런 식의 지금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들이 중국에서 지금 늘어난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늘어난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약간 이게 조금 연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들어서 지금 안 그래도 화장품주들도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오늘 보니까 화장품주들 고점에서 차익 실현이 좀 나왔더라고요. 외국인들. 그러면 조정받을 때까지 좀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무리하게 들어가지 말고 일단 FOMC를 확인하자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금 마스크 해제 기대감으로 지금 화장품주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소비주들이 막 움직였었는데 이게 떨어질 수 있으니까 중국 소비주도 아까 얘기했던 6가지 정도가 있잖아요. 그 안에서도 화장품주들이 좀 더 약세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일단은 좀 더 영향을 좀 덜 받는 그런 쪽에 이제 중국 소비주들을 공략을 하거나 아니면은 수급이 좋은 쪽으로 달라붙거나 하는 방법을 이용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추세는 꺾이지 않았다. 다만 지금 많이 떠올라 있는 상태인 만큼 조정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은 아무래도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일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과연 옥석은 어떻게 가려야 될지 또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잠시 후에도 자세하게 짚어주신다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자, 지금 콘텐츠 관련해서도 굉장히 이슈들이 많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이 촉발했다라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재벌집 막내 아들 드라마가 흥행을 했고, 거기다가 중국의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중국 OTT에서 한국 드라마가 다시 방영을 한다는 소식에 정말 좀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지금 콘텐츠주들이 이렇게 날아오르는 현상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 갖고 계신가요? 뭐 연말에는 원래 시상식도 있고 그다음에 연말 되면 이제 크리스마스도 있고 그다음에 연휴가 또 많이 겹치다 보니까 영화가 대부분 한 이쯤에서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뭐 설날, 추석, 그다음에 뭐 방학 때 또 겨울 방학이 또 겹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즌에서 이제 재미있는 것도 많이 나오고 시상식도 이쯤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영상 콘텐츠 관련주들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많이 나와서 원래 이때가 좀 움직일 때가 되는데 재벌집 막내 아들 저는 맨날 헷갈려가지고 막내집 재벌 아들 하기로 하는데 네. 어쨌든 아바트 2 이거는 거의 지금 14일 날에 개봉을 하거든요. 개봉을 하는데 이미 벌써 예매가 50만 건을 돌파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50만 건이 벌써 그러니까 먼저 사람들이 보겠다고 작정을 하고 이미 예매를 한 거죠. 그럼 보게 되면 사람들이 재밌다 입소문 타면은 뭐 100만, 뭐 500만, 글쎄 500만만 가도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어쨌든 흥행 돌파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라 관련된 이슈에 있어서 일단은 이쪽 관련주들은 좀 더 갈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 연관돼서 뭐가 나오겠죠. 어쨌든 그거 관련된 종목은 이따가 얘기도 할 거고. 어쨌든 그 이슈도 있고 그리고 지금 테마주가 기승하는 이유가 바로 업종의 대표주가 힘을 잃었습니다. 그럼 업종의 대표주는 뭐냐? 자, 업종의 대표주 여러분들은 어떤 게 업종의 대표주 같나요? 제가 한번 혜연 아나운서도 물어볼까요? 자, 업종의 대표주 뭐가 있을까요? 업종의 대표주요. 네. 자, 어떤 업종을 이야기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뭐 화장품, 그러니까 중국 소비주 빼면은 다 네. 업종의 대표주겠죠? 그렇죠. 2차 전지가 일단은 그렇죠. 좀 무너지는 모습이 확실하게 보였죠. 그렇죠. 2차 전지에 뭐 LG화학이 있을 거고 네. 건설주에 현대건설이 있을 거고 그렇죠. 삼성전자에 IT가 있을 거고 어쨌든 지금 조선주, 뭐 증권주, 뭐 증권주에 대해서 다 잘 버티고 있는데 그래도 너무 많이 빠졌죠. 그래서 다른 업종들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최근에 LG전자주 잘 버텼는데 개마저도 지금 상태가 안 좋은데 한번 종목들 한번 잠깐 볼게요. 자, LG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LG전자 며칠까지만 해도 잘 버텼거든요. 여기서 한 일주일 전으로 돌아서면 그래도 IT 섹터가 이게 12월 6일 날이니까 지난주 무슨 요일인가 한번 볼게요. 지난주 화요일 날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게 화, 수, 목요일에서는 우리나라 시장이 2,500을 돌파를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미국 시장도 12,500인가? 하여튼 거기를 돌파 시도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12월 얘네들은 5일 날 내지는 늦어도 12월 6일 날 여기 12,500을 뭐 돌파는 안 해도 12,000을 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쯤이면 12,500을 갔었어야 되는 건데 결국은 그 가야 되는 길에서 얘네들이 이탈이 된 거죠. 우리가 자동차가 고속도로 이렇게 잘 달리고 있으면 상관이 없잖아요. 잘 달리고 있는데 얘가 논두렁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정상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얘가 잘 달리다가 여기서 논두렁으로 떨어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가 잘 달리다가 갑자기 이탈을 했네. 열차가 이탈을 했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큰일 난 거죠. 그래서 제가 화, 수, 목요일에서 안 움직이는 거 보고 얘네들이 지금 아직 갈 생각이 별로 없구나. 갈 생각이 있었으면 FOMC 앞두고요. 지금 벌써 강하게 올라간 상태에서 아마 지금쯤에서 이렇게 했을 거예요. FOMC에서 지금 주식이 많이 올라갔는데 과연 FOMC 위에서 그거는 많이 올라간 거에 따른 충격이 올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식의 지금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올라간 건 하나도 없고 다 떨어진 상태에서 지금 여기서 FOMC 얘기가 안 좋게 나오면 더 떨어지고 올라가봤자 이게 올라가려는 반등을 줘도 조금 애매하고 하여튼 지금 여기서 노는 것보다는 여기 위에서 노는 게 훨씬 더 좋다는 얘기예요. 강한 상태에서. 근데 지금 강함이 떨어졌기 때문에 즉 다시 얘기해서 업종의 대표주가 다 꺾였습니다. 자, LG 그래서 그때 당시 LG전자도 여기서
잘 버텨서 그래도 좀 기대를 했는데 얘가 떨어지고 그 다음날에 7% 떨어지는 거 보고 에이 글러먹었구나 라고 저는 눈치를 먼저 챘던 거예요. 얘하고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이쯤서부터 꺾기 시작하죠. 12월 5일서부터. 자, 그리고 또 LG 이노텍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인데 그다음에 SK하이닉스. 얘는 전저점이 여기가 깨진 지가 벌써 좀 됐어요. 얘도 12월 5일 날에 저점이 한번 깨지면서 뭐 6일 날도 깨지고 해서 저점이 깨지고 있는 상황이고 뭐 삼성전자도 뭐 상태 별로인 것 같고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LG화학도 이 고점에서 여기를 지지하고 돌렸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게 나오지 말고 그냥 계속 갔었어야 돼요. 얘가 이쪽으로 계속 갔었어야 되는 겁니다. 이쪽으로. 근데 지금 떨어졌죠. 이제는 이제 여기랑 이제 싸우러 이제 내려가는 건데 이제 여기서 지지하고 박스권을 줄 거냐 아니면 떨어질 거냐 뭐 이 싸움인데 어쨌든 LG화학도 그렇고 그다음에 현대건설 뭐 최근에 상태 안 좋고 그러니까 업종의 대표주들 뭐 다 비슷합니다. 조선주도 그렇고요. 뭐 철강주도 오늘 보면 동국제약서부터 해서 현대제철도 뭐 포스코도 뭐 힘을 많이 잃은 모습이죠. 그래서 최근의 모습들이 얘네들이 강세를 주지를 못하고 지금 업종의 대표주들이 지금 딱 꺾여 있는 상태에서 뭐가 움직이면은 지금 그래서 테마주가 기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업종의 대표주가 꺾였냐 물어보면 지수가 안 가잖아요. 지수가 2,500 돌파하고 2,600, 2,700쯤 올라왔으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안 생겼을 거예요. IT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업종의 대표주들이 고개를 딱 쳐 올리고 위를 바라보면서 용처럼 막 솟구치는 모습이 나왔을 텐데 지금 지수가 꺾이니까 모두 다 지금 고개를 다 숙이고 밑으로 향하고 보고 있죠. 수급도 다 꼬여 있습니다. 즉 업종의 대표주들이 지금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테마주들이 기승을 하는데 테마주는 중국 소비주 테마주입니다.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테마주 있죠. 뭐 5G도 IT에 속하지만 일부 뭐 테마,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좀 뭉탱이가 좀 작은 것들 이런 애들이 지금 테마주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지금도 오늘 급등한 종목들 보면은 조그마한 이제 그 관리 종목 탈피한 애들, 뭐 급등 나오고 상한가 간 애들도 오늘 꽤 많이 나왔고요. 어쨌든 뭐 중국 소비주를 비롯해서 다른 섹터들도 하여튼 시가총액이 좀 작은 애들, 그러니까 철강주, 건설주, 뭐 조선주 이런 애들 말고 작은 애들은 지금 잘 움직이고 있다. 요거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었던 이 영화 관련주 OTT 이거는 이제 테마주이면서도 강하지만 원래 이 이슈가 연말까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호재가 계속되기 때문에 이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업종의 대표주의 약세와 테마주의 강세. 그러니까 중국 소비주만 계속 가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중국 소비주를 비롯한 중소형주들이 흐름들이 좋은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 소비주도 공격하신다 그러면은 나쁘진 않으니까 아까 전에도 옥석가리 얘기를 그랬지만 만약에 FOMC 이후에서 조정받는다 그러면 업종의 대표주를 할 게 아니고 바로 요 테마주들을 조정시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네, 일단은 테마주 위주로 좀 매매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옥석 가리기가 어렵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부각을 해주고 계세요. 그렇다면 주목해 볼 만한 대표적인 종목들 차트와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목을 제가 많이 적어왔는데요. 이거를 다 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느낌만 보시라는 거예요. 네. 많이 올라갔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종목들을 찍고 뭐 최근에 뭐 레몽레인 관련주를 뭐 사고 싶다 그러면은 뭐 그쪽을 사시면 되고 아바타 관련주 사고 싶은 사람은 아바타 관련주를 뽑아가지고 인터넷 찾으면 다 나오니까 그러면 조정시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12월 21일 날에 그 손석구, 이동희, 그다음에 최민식 주연의 카지노라는 드라마가 나오는데 상당히 좀 재밌을 거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 관련된 또 드라마 관련주들도 조정시 매수하시면 되는데. 일단 대형주들 매매하는 것보다 훨씬 수익률 게임에 유리합니다. 이거는 뭐 원래 연말장이 원래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시장이 이렇게 꺾여 있는 상태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런 이제 테마주들보다 대형주라든지 그러니까 테마주 장세가 아니고 뭐 주도주 장세 내지는 업종의 대표주 장세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고 싶으면 지수가 폭등하면 돼요. 근데 지수가 지금 폭등할 분위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테마주가 계속 수익률 게임에 유리할 거고요. 그럼 종목으로 몇 가지를 살펴보겠는데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느낌만 보는 거예요. 자, 먼저 바른손 ENA 오늘 엄청 잘 갔죠?
바른손 ENA. 일단 아바타 관련주로 포함이 되고 뭐 제작도 하고 뭐 영상 뭐 판매 뭐 그런 뭐 등등등 해서 바른손 ENA 많이 올라갔는데 선수들 패턴입니다. 좋아요. 좋은데 여러분 살 수가 없을 거고 바른손도 마찬가지. 바른손 ENA, 바른손 둘 다 아바타 관련주. 덱스터 마찬가지입니다. 아바타 관련주에서 지금 아까 봤었던 이제 바른손 ENA, 바른손 덱스터 같은 경우는 뭐 아바타 2 관련주 해가지고 그 효과 뭐라든지 그 과거에서는 뭐 메타버스 관련주로 엮이기 위해서도 맥스터인데 덱스터 어쨌든 지금 영화 관련주 쪽으로 엮여 있는데 다들 많이 올라갔어요. 뭐 기본적으로 뭐 50%씩 간 애들도 있고 얘도 지금 많이 안 올라간 것처럼 보여도 50% 넘게 올라갔으니까 조정을 받을 때까지 좀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러니까 보유자들의 영역입니다. 아직 끝나지는 않은 건데 자 콘텐츠리 중앙 얘도 지금 오늘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죠. 얘도 영화라든지 뭐 콘텐츠 관련주 쪽이고 그다음에 CJENM 얘도 오늘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어요. 오늘 아침에 이거 표역 종목으로 드렸던 건데 가격 안 주고 도망갔는데 그래서 바닥에서 이제 막 움직이는 거니까 이런 거 조정받으면 공략을 해야 되겠죠. CJENM 그리고 버킷 스튜디오 오늘 상한가 갔어요. 상한가 갔는데 이게 거래가 지금 오늘 많이 실렸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 조정받으면은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 되겠고 증거금 100%만 아니었었어도 물량도 많았었어도 참 좋았을 건데 물론 가벼워서 좋은 것도 있습니다. 물량이 많으면 좋은 게 많은 사람들이 막 사도 물량이 충분하면 잘 올라가죠. 그래도 근데 이렇게 시가총액이 1,000억밖에 안 되는 종목은 세력들이 조금만 팔아도요 금방 떨어져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심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A스토리 여기서 지금 나쁜 종목은 하나도 없어요. 나쁘면 제가 나쁘다고 얘기하겠죠. 다 좋은데 조정시 매수를 해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FOMC가 지났는데 조정이 안 나오고 시장이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따라 붙어야 될 애들입니다. 조정받을 때 사는 게 제일 좋겠죠. 자, A스토리도 마찬가지. 종고점 이제 돌파했고요. 거래량도 괜찮고 수급도 괜찮고.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A스토리 같은 경우는 과거에 지리산인가 그걸로 드라마 한번 망해가지고 한번 급락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또 최고의 종목이 돼버렸습니다. 왜 그런지는 이따가 얘기를 들어보면 알 거고요. 자, 스튜디오 드래곤. 참 잘 가죠 얘도. 스튜디오 드래곤. 너무 잘 가갖고 뭐 해줄 얘기는 없네요. 조정받을 때 공략할 종목이고 너무 간단하게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변은 맨 뒤에 있으니까 맨 뒤에서 들으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그럼 뭘 사야 되느냐? 그걸 원하는 거잖아요. 뒤에 얘기 있다 그래서 뒤에. 자, 사마네트워크스. 이것도 참 좋아요. 그때 거래도 실렸고 근데 좀 올라갔으니까 마찬가지. 조정받을 때 사면 되겠고. 키이스트. 자, 키이스트. 자, 이것도 좋고. 레몽레인. 얘는 최근에 좀 많이 올랐다가 지금 떨어졌는데 제가 이 한중 정상회담 얘기 나오면서 뭐 OTT가 뭐 중국에서 방영이 되더라라는 얘기를 여기서 처음 들었어요. 11월 21일 날. 그래서 이날서부터 해서 신한수에서 계속 이거 자꾸 올라가네. 그래서 OTT 관련주 움직이기 시작했네요. 해서 이쪽 애들 봐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 시작한 게 물론 OTT만 얘기한 건 아니에요. 카지노, 여행, 뭐 항공, 뭐 등등 이쪽 뭐 호텔, 화장품까지. 그래서 요거 때문에 이제 이때서부터 한학령 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길래 그래서 이쪽 테마주들을 봐야 된다는 얘기를 21일서부터 얘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얘 때문에. 얘 때 얘기 나올 때 들리는 소문이라 그러죠. 들리는 소문에 이쪽 애들이 움직인다 뭐 이런 소문들이 막 도는데 차트를 봤더니 화장품서부터 다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중국 소비주가 가겠구나. 안 그래도 시장도 찌글찌글한데 이쪽으로 돌겠다. 근데 사실은 11월 달에서 생각했었던 게 둘 중에 하나였어요. 제약주 아니면 이런 시상식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왜냐면 코로나가 사람들이 이 2년 전처럼 겁을 먹지를 않습니다. 이미 벌써 작년도서부터 작년이 뭐예요? 올해죠. 올해서부터 올해 3월 달서부터 해서 이제 마스크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움을 왜냐면 그 고깃집이라는 데 가보면 알아요.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올해 3월 달서부터 보면 3월 달, 4월 달 이때서부터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올해 3월 달, 4월 달서부터 사람들이 이제는 막 모여가지고 이제 회식도 즐기고 뭐 호프집도 가고 그다음 뭐 마트도 이제 막 자유롭게 가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그러면 올 연말에서는
아마 영화 관련주라든지 이런 애들이 왜냐면 2년 동안 눌러놨으니까. 그래서 지난주에서도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뭐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건데 어쨌든 레몽레인도 지금 이렇게 생겼고. 자, 그리고 이 종목들을 보면서 아까 전에 봤었던 LG화학이라든지 LG전자라든지 아까 봤던 차트 기억나는 것 중에 SK하이닉스 다 고개가 다 꺾였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다 고개를 다 들었어요. 차이가 틀리죠. 강한 차트와 약한 차트인데 어쨌든 애니플러스도 참 강하고 좋고 근데 이거는 지금까지 봤었던 섹터에서 가장 공략하기 어려운 패턴이면서도 조정받으면 먹기 제일 쉬운 패턴인데 조정을 받아야 말이죠. YG 플러스도 있어요. YG 플러스.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이제 회사들이 다 제작회사, 특수효과, 뭐 영화, 판권 판매하거나 뭔가 그 영상 컨텐츠 관련된 이런 이제 종목들을 얘기를 차트를 보여드린 건데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에서 그냥 차트들이 딱 강하고 좋습니다. 근데 단점은 다들 위로 많이 올라가 있는 애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조정시 매수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저의 의견인데 조정이 없어도 FOMC 이후에서 옥석 가리기에서 따라붙을 수 있으면 선수들은 따라붙을 수도 있고 정 그게 안 되면은 이따가 제가 또 종목도 하나 발굴하는 시간대에서 한 종목을 언급을 할 테니까 그걸 한번 잘 보고 가격대 들어오면 잘 공략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전반적으로 종목들 그냥 흐름만 그냥 대충 봤습니다. 네, 중국발 모멘텀 관련해서 콘텐츠주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상세하게 짚어주셨는데 자, 그중에서도 또 하나 지켜볼 만한 섹터가 바로 감기약 해열제 관련주인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통해서 감기약 해열제 관련주들 지켜봐라라고 일찍이 이야기를 해주셨던 이정수 파트너님이셨는데 자, 오늘도 국제약품 상한가 안착을 했고 강한 모습 보여준 종목들이 있었죠. 그렇죠. 오늘 제약주들이 그러니까 은근슬쩍 강하게 겹치는데 제가 방송에서 은근슬쩍 흘리기는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너무 OTT 관련주들부터 해서 중국 소비주가 너무 강하니까 이쪽 중국 소비주가 너무 강하면은 이 힘들이 다 뺏기거든요. 그럼 네. 얘네들이 올라갔다가 멈추거나 흔들리거나 할 수 있어서 조금 더 확인은 필요합니다. 그래도 항상 이제 제약주들이 움직이게 되면은 겨울철에 움직이는 게 워낙 흔하다 보니까 그래서 찬바람 불면 제약바이오 봐라라고 얘기했던 거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 확진자 늘어나지만 독감 환자도 확실히 늘고 있거든요. 지금 뉴스가 많이 안 나와서 그렇지. 근데 얘기가 중국 쪽으로 풀렸어요. 뭐 아까 전에도 이제 아나운서님이 얘기하고 그다음에 헤드라인 기사에서 나왔지만 지금 중국에서 중국뿐만 아니라 옆 나라 그 홍콩에서도 물량이 없어가지고 다 품절 사태가 지금 뭐 벌어진다고 그래요. 왜 벌어지나 봤더니 일단은 중국에서 백지 시위를 하면서 중국이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란 이유가 중국 사람들이 이제 반기를 들면 예전에 천안무 사태처럼 이런 사태가 또 벌어지게 되면 중국 정부가 뭘 제재를 한다 그래서 그게 막 그 제재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중국 사람들 14억 인구가 다 일어나 봐요. 이거 못 먹습니다, 그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벌어질까 봐 심각성을 깨닫고 열어줄게 이렇게 해서 풀어준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지난주에 했을 겁니다. 그래서 중국 소비주가 움직이는 거라고. 그래서 풀어놨더니 이제 사람들이 이제 또 소문에 또 뭐에 흔들리는 거냐면 다시 코로나 감염 쓰나미가 몰려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 얘기들이 막 여기저기서 들려오나 봐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다 겁을 먹은 거예요. 겁을 먹고 그래서 의약품 확보에 지금 다들 사재기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중국 정부에서 괜찮다 얘기해도 안 믿어요. 왜냐면 중국 정부 이미 신뢰도가 떨어졌죠. 제가 지난번에서도 그 축구 얘기할 때에서 중국 사람들이 모든 나라가 다 다 마스크 쓰고 방역하는 줄 알고 있었대요. 근데 뭘 보고 깨달았다? 축구를 보니까 사람들이 다들 응원을 하는데 마스크 안 쓰고 그것도 꽉 차갖고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응원하는 거 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일단 화가 나고. 그리고 지금 뭐 광저우서부터 해서 대도시에서 사람들 묶어놓고 시진핑 산 연임이 끝나면 사람들은 기대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기대를? 그러면 좀 풀어주겠지. 산 연임이 끝나게 되면 풀어주겠지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래도 안 풀어주니까 사람들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들고 일어나니까 백지 시위를 하고 사람들이 이제 반기를 드니까 이제 갑자기 그래서 좀 유하게 이제 풀어주는 건데 그래서 뭐 교통도 풀어주고 뭐도 풀어주고 그래서 중국 소비로 갔지만 풀어주다 보니까 또 일단 정부를 믿지를 않는 게 일단은 그 이유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의약품 확보에 지금 다들 사재기를 나서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과거에 마스크 같은 경우 지금은 여러분 마스크 사재기 안 하잖아요.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마스크 없으면 죽는 줄 알았잖아요.
사람들도 지금 중국 사람들도 약간 그런 정보에 많이 좀 차단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 진실에 대해서 궁금치 않고 그런 불안함에 지금 사람들이 마음이 휘청휘청 거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그때 당시 마스크 사재기 하는 투기꾼도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정말 필요해서 애기들 아니면은 이제 뭐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그걸 써야 되는데 사재기 투기꾼들이 있었으니까 중국에서도 분명히 그거를 이용을 해서 투기꾼도 있을 거고, 중국에도 아이들은 많을 거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마스크를 구매해야 되는데 마스크가 없고, 근데 물론 마스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헤어제는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그래서 지금 물량들이 지금 다 동이 나가지고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관련된 지금 뭐 부족 현상 뭐 얘기 나오고 있는데, 또 관련 종목들 보면은 뭐 국제약품, 뭐 영진약품부터 해가지고 뭐 일동제약, 구강약품, 동아약품, 대원제약 이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해열제 관련주들 한번 잠깐만 차트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약주들도 오늘 일단 국제약품은 상한가를 갔고요. 갑자기 상한가, 그러니까 모든 종목들이 다 상한가 간 거는 아니고 일부 종목들만 상한가 갔는데, 이 강세가 지금 중국에서 계속 이런 이유로 인해서 강세를 준다라 그러면은 당분간 더 갈 수도 있고, 그리고 화장품이라든지 중국 소비주를 만약에 조정을 살짝 받아주면 이쪽 애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뭐 건설주가 가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뭐 철강주가 가고 이런 게 아니고, 테마가 제약바이오 섹터로 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제약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영진약품.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섹터들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조금 더 가져갈 필요가 있고요. 노리는 분들도 흐름을 좀 살펴보고 있다가 이게 순환한단 말이에요. 이미 올라간 것들은 못 사더라도 분명히 순환할 수 있습니다. 부강약품 같은 경우는 별로 올라간 게 없고, 동아제약, 동아약품도 이제 거래 실리고 차트 모양 좋죠. 동아약품도 그렇고, 대원제약, 콜대원 관련주 이것도 미리 여름에서 한번 얘기했었던 거지 다 올라왔어요. 대원제약. 키보드가 잘 안 먹혀서 자, 대원제약 됐다. 자, 이것도 이제 거래 실리고 이제 막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해열제 관련주들 이게 지금 다 품귀 현상이 나오고 있고, 해서 원료의약품이라든지 지금 이쪽에 지금 순환매가 지금 다른 쪽으로 돌 건데, 그거는 그 뒤에서 질문이 있으니까 그 얘기는 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종목들 봐주시려고 하셨는데 조금은 지금 기기상에 좀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약바이오주 중국 코로나 관련한 수요 영향으로 감기약 해열제에서 진단키트주나 다른 쪽으로 순환매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좀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번에서도 중국 소비주들 다 봐야 된다 그랬는데, 다 봐야 되는 이유가 중국 사람들 일단 불안해요. 일단 불안한 심리 속에서 사재기를 합니다. 이건 못 막아요. 왜냐하면 정확한 정보가 전달이 안 되고요. 중국에서 정확한 정보를 중국 사람들한테 전하지 않다 보니까 일단 불신이 많이 생겼고요. 뭐 시위하고 있는데 뭐 말 다 있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 사이에서는 면역력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비타민 C, 요것도 열심히 대거 사재기에 나선 걸로 지금 기사가 지금 나와 있고요. 그럼 비타민 C, 그럼 제약회사죠, 뭐 그렇죠? 무슨 해열제, 감기약, 그다음에 비타민 C, 뭐 소독제, 마스크, 진단키트, 이거 지금 구매가 급증하고 있는데, 얼마나 급증하고 있냐면 한 의약품 판매 온라인 쇼핑몰에서 감기약, 소염제, 해열제 판매량이 최근 20배 가까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기사에 나온 거예요. 20배 정도 갑자기 급증했어요. 근데 여기에 분명히 투기 세력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때 마스크 가격 말도 안 되게 올라갔잖아요. 막 10,000원씩 올라가고. 지금은 뭐 몇백 원도 안 하는데. 그런 것처럼 이게 중국에서 한번 불어닥치게 되게 되면은,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뭐 14억 인구가, 뭐 옛날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다 점프하면은 지진 나고, 뭐 오줌 누면은 뭐 홍수 나고, 뭐 이런 얘기 우스갯소리 한 듯이 지금 중국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거에 동요돼가지고 이렇게 된다라 그러면 아마도 이 관련주들은 조금 더 움직일 수가 있는데, 근데 의료기기 관련주들도 잘 봐야 돼요. 의료기기 관련주. 그래서 의료기기 관련주도 순환매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의료기기 관련주들의 차트 모양이 좋기 때문에 이쪽은 뭐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언젠가 또 얘기할 때가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오늘 중국 관련한 모멘텀 받고 있는 섹터들, 테마들 이정수 파트너님과 자세하게 짚어봤는데요. 자, 샵 0082번으로 이정수라고 문자로 3글자 보내주시거나 또는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 보면서 따라해 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정수 파트너님과 샵 0082번으로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서울경제TV 생방송 문자 참여 방법. 먼저 메인 화면에서 메시지를 누른 후 오른쪽 하단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받는 사람의 샵 0082를 입력. 원하는 키워드 혹은 파트너의 이름을 정확히 작성하신 후 오른쪽 보내기 버튼 누르면 완료. 노란톡 입장을 위해 파트너 이름을 보내셨다면 답장 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세요. 서울경제TV 문자 참여를 활용하시면 투자의 길이 보입니다. 네, 이정수 파트너님과 투자의 길 열심히 함께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주목을 하고 계신 유레카 섹터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건설 섹터 좀 지켜보고 계시다고 했는데 네. 그렇게 좋은 의미로 보고 계신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그냥 뭐 좋은 의미는 아니고요. 오늘 봤는데 이제 특징이 나오는 섹터가 있어서 약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많이들 지금 싸다고 들어가려고 네옴시티 때문에 많이 들어가시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 네옴시티 관련주들은 여러분들이 그 사우디하고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기사를 지난 주말에 봤듯이 중국이 많이 지금 가져갔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석유를 이제 위안화로 결제를 하겠다라는 일단 중국이 그렇게 건의를 했겠죠. 그리고 사우디는 그렇게 하면은 자기네들은 또 좋으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과의 관계에서 지금 손을 놓고 또 중국과의 관계에서 또 다시 마찰이 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복잡한 관계를 또 가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네옴시티 해갖고 좀 많이 기대를 했었던 부분에서 약간 좀 바람이 좀 빠지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 오늘 이제 이 내용이 나온 것들 중에서 일단은 건설주들이 다 약세를 보였습니다.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싹 다 지금 수급도 안 좋아요. 안 좋은데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은 일단 좋은 내용이 아니니까 사지 말란 얘기입니다. 일단은 이거는 조금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금리 상승과 경기 침체에 직격탄을 맞은 건설 업계라는 거는 여러분도 다 아실 거고 공사 손실 충당 부채 총액이 1년 전보다 32.1%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1조 원이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1조 원 돌파를 했는데 정확하게는 1조 950억 원으로 집계를 했고요. 그리고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현금으로 이제 회수를 해야 되는데 회수를 못한 그런 이제 공사 미수금도 있는데 이게 이제 매출 채권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공사 미수금, 매출 채권 역시 지금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요청을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못 받으니까 이제 매출 채권이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수금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계속 내년에도 마찬가지 불황과 고금리, 그다음에 원자재값 급등이라든지 인건비 상승, 그다음 공사 지연 이런 악재들이 계속 겹치고 있고. 그래서 건설업계는 상당 기간 이게 위기가 지속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고 그나마 네옴시티에서 물꼬를 트나 국내에서 안 되면 해외가 다 지으면 되잖아요. 근데 중국이 지금 다 따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과연 여기서 얼마나 잘 될지 이것도 조금 미지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건설주들은 이 부분들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물타기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유레카 섹터로 오늘 건설주 한번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네, 한동안 네옴시티 관련해서 좀 시세를 받아줬던 건설 관련주였는데 지금 건설업종 조금은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되는 부담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조심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오늘 유레카 섹터 건설업으로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종목 발견의 여정 끝에 자리하고 있는 코너입니다. 유레카 종목 공개해 볼 시간인데요. 과연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지 유레카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레카 종목 공개합니다. 하나, 둘, 셋, 유레카. 네, 오늘의 유레카 종목 만나보고 계십니다. A스토리 가지고 오셨네요. 역시 콘텐츠 주죠. 그렇죠. 콘텐츠주. 아까 전에 제가 막 설명했잖아요. 그냥 다 좋아요. 다 좋고 다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그래서 그중에서 뭐가 좋으냐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사실 얘가 뭐 1등은 아닙니다. 근데 조정받으면 그래도 얘가 여러분들한테는 수익을 줄 수 있는 애가 아닐까. 예전에 지리산을 한번
콱 빠졌었던 그때 이제 CG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근데 사실 그걸로 그렇게 빠질 건 아니었거든요. 지리산 하나가 그렇게 뭐 실수를 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뭐 이렇게 사람들 댓글에 아니 뭐 드라마 하나 망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급락하나?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이상했어요. 어쨌든 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가 이때였을 거예요. 이제 지리산 이슈가 여기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 그러니까 막 움직이다가 이 앞에서는 아마 오징어 게임으로 움직였다가 그렇죠? 오징어 게임으로 막 움직였다가 이제 막 지리산 이슈로 도대체 몇 개월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빠지는 거 보고 야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뭐 지리산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러니까 지리산은 핑계였던 거죠. 그래서 쭉 빠졌다가 이제 매집을 하고 이제 연말 되니까 다시 움직이고 있는 중인데 수급은 좋아요. 그렇죠? 수급은 오늘 기관들이 10만 주 샀고요. 근데 마찬가지 이것도 바닥에서 못 간 게 아니라 바닥에서 한 60% 갔어요. 지금 65% 갔습니다. 최근 바닥에서도 근 한 19%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기는 불안하지만 전고점 돌파를 했고 혹시나 FOMC 기준으로 해서 조정받는다 그러면 공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내용은 방송 프로그램 제작하는 회사고요. 공급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드라마 IP 지적 재산권 판매 및 관련 부가 사업을 하고 있고요. 뭐 과거에 이제 작품을 보면은 이제 킹덤 시즌 1, 2를 제작을 하고 백일의 난구님, 그다음에 최근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도 이쪽이 이제 A스토리가 제작을 했는데 그래서 우영우 때문에 움직인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의 이 글로벌 OTT 이제 경쟁이 심화가 되죠. 그러니까 국내 OTT도 여기에 발을 넣고 넷플릭스라든지 디즈니 플러스도 한국 콘텐츠를 어쨌든 제작을 맡기고 지금 재미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실적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 전 세계가 우리나라 콘텐츠를 보고 열광을 하고 있고 재밌거든요. 지금 뭐 웹툰 같은 얘기들은 오늘 얘기는 제가 뺐지만 지금 일본 만화를 일반 망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만화가 지고 지금 한국 콘텐츠가 지금 뜨고 있다. 일본 내에서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웹툰이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이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 세계에서 지금 보고 야 어떻게 이렇게 재밌을까? 그러니까 생각을 못했던 부분들에서 너무 신박하고 재밌는 거죠. 우리가 새로운 소재를 찾듯이 해서 해외에서 지금 우리나라 콘텐츠에 대해서 지금 열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콘텐츠 확보에 대한 본격적인 수혜가 계속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매수 가격은 25,000원에서 22,000원, 손절 가격은 2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개해 주신 유레카 종목 A스토리였습니다. 자, 과연 A스토리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지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오늘의 유레카 종목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유레카 종목 A스토리가 그 영광을 차지를 했습니다. A스토리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 공략해보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도 함께 안내가 됐는데요. 샵 0082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정수라고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하단의 QR코드 스캔을 통해서 함께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정수 파트너님 오늘도 정말 많은 이야기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